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둘 다 1.24% 이렇게 똑같이 나란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세력들이 거의 다 팔았고, 그리고 거의 전업종 팔았고, 순매도 금액은 한 1조 3천억 정도에 육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 오늘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개인들이 그 물량을 오롯이 다 받아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별로 수급이 좋지 않죠. 나와 있는 이슈들 몇 가지 좀 보면은, 여러분들 어제 아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공산당 리스크가 현재 신흥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앞으로 같은 신흥국 정시로 분류가 되고 있는 우리 시장에 수급적으로 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무섭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가는데도 돌파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크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도 긴급 사태를 확대 선포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전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확산세가 굉장하죠.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해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침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TV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나와가지고 현재 이 4단계 이 조치로도 막을 수가 없다, 사람들을 아예 집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TV 같은 거 보면은 일부 유럽 국가들 집에 이렇게 사람들 다 있으라 그러고 개 운동시킬 때나 아니면 운동할 때 잠시 한두 시간 밖에 나왔다가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집에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지금 그런 조치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돈을 예전처럼 풀기가 어렵죠. 바로 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관련해서 뉴스들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1996년도 통계를 만들고 난 이후로 관련 물가가 7월달 물가가 3.8%나 뛰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지금 라면하고 난리죠. 지금 우유도 그렇고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시장에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쪽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지금 생활 필수품 쪽으로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곧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중앙은행에서 돈을 예전처럼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그동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번에도 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숨겨진 부채 문제인데, 이 가계대출,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돈을 긴급 좀 지원을 해줄게. 왜냐면 사회적 거리 4단계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또 연명하는 그런 조치를 또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이 부채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 대응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현금하고 주식 비중 적당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숨겨진 부채가 결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것은 그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 보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민감주하고 보복 소비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장 수급도 좀 받고 관련 종목들 좀 보면은 그래도 세력들이 철강 금속 업종은 매수를 했더라고. 이게 굉장히 민감 업종입니다. 신기하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다 팔았는데 철강 금속 업종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몇 개 있어서 좀 살펴보니까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는데, 좀 보도록 합시다. 이 DL은 예전에 그 대림산업입니다. 건설주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뭐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고, 대웅제약 그나마 좀 낫긴 낫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 14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신규 접근하기는 참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 현재 놓여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만한 종목은 아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재무상태 현금 보름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지만은, 이런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안 망하면 됩니다.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망하려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마땅하게 접근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싸게 매수할 기회를 보면서 적당한 시기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좋겠죠.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뭐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한테 반가운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 2015년도에 가입하셨던 분입니다. 이분께서 메일 쭉 읽어보니까 그 관련되는 내용은 뭐 다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동안 제가 올려드린 글 그리고 동영상 전부 다 봤다고 그래요. 그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글이 한 4,668개입니다. 1년에 365일이다 아닙니까? 10년이면 3,650개가 되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하나씩 읽어도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글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이 글을 다 읽었고, 그리고 올려드린 동영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읽었다 그러는 거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면서 이제 그동안 주식 투자 공부를 어떻게 했고 카페 어떻게 했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시골에 이런 걸 하나 구매를 했다. 실제 땅을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대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뭐 대충 그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의 욕심을 갖다가 부리자고 하면 정말로 끝도 없습니다. 끝없이 산으로 가는 게 그 돈 욕심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순간에 끊고 삶의 균형을 좀 맞춰둘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제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한 번씩 소식도 알려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메일을 보면은 정말로 반갑죠.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카페에도 오래 계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메일 온 거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셨어요. 우리 카페에 있으시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얼마 전에 온 메일을 보니까 이제 박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논문을 이번 학기에 쓰면은 논문이 통과된다 그래요. 박사학위 받고 7월 달로 이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새롭게 이렇게 뭐 하나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카페 생활 하시면서 쭉 이렇게 그동안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지금 공부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산 그 하나의 그 과정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정말로 참 반갑죠. 어떤 분들께서는 뭐 변호사다 그러면은 사실 뭐 상당히 살만한 지위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직장 갔다 와서 어떨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변리사 또 공부를 하시면서 또 새로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그 대학교에 다니시다가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카페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돈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더 행복하게 살고 가능하면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삶의 균형을 갖다가 딱 맞춰가면서 이래 와이프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힐링하는 장소를 마련했다, 이런 뉴스를 아니 메일을 보내주실 때마다 뭐 정말 반갑죠. 아무쪼록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우리가 뭐 이렇게 카페에서 만났지만은 돈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대 인간계와의 그런 관계로 계속 맺어져서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모두 다 여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뭐 얼굴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고, 특히 이번 주나 뭐 이번 달은 주식 시장이 별로라서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오히려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지금 주식이 조금씩 투자한 게 억 단위가 넘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다시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오랜 기간에 싸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싸게 오랜 기간 매수를 했는데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돈이 크게 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이 계속 남아있는 한 그 이유는 계속 기업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성과는 주주들이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나 그 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점점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퇴직연금 이런 수급 적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열리고 하면은 부산 지역도 잘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면 희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희망이 좀 보고 베팅을 해서 쭉 긁고 가되,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욕심으로 죽여서 축을 하면 뭐 끝도 없이 되는 거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되면 이번처럼, 사실 저는 이번처럼 사는 게 아름답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